실험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온하고 상호작용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암흑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도대체 얘네들이 정체를 알고 싶어도 정체를 알기 위한 방법이 없으니 그냥 계속 이걸 어디까지 다시 말하면 아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입자 물리학을 다시 써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이 현상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게 그 수정 뉴턴 역학 같은 경우엔 그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시공간의 본질적인 대칭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신빙성은 없어 보이는데 암흑 물질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자들이 믿고 있는 대칭성을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시공간의 대칭성, 우주의 대칭성까지 생각하면 많은 물리학자들은 암흑 물질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암흑 물질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암흑 물질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실험적 증거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곤혹스러운 건 암흑 에너지인데 네. 그것도 있다는 걸 확실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 실험적 증거 중에 하나가 표준 촛불 모형 같은 네, 걸로 네. 이용해서 팽창 가속도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으로 이제 암흑 물질이나 혹은 에너지의 실질적인 분포가 어떻게 돼야 될지 사람들이 역추적하곤 하는데 그 연세대 이 교수님 뭐 아시겠습니다만 실명 언급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근데 사실 그런 컨트라버시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예. 과학적으로는 어느 하나에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고 또 많은 또 다툼이 있고 논란이 있고 토론이 있다가 또 이제 하나씩 정반합으로 그렇죠. 가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그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이걸 굳이 가정을 하지 않더라도 애초부터 우리가 표준 촛불 모형을 쓰고 있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안정적인 수학적 모델이 될 수 네, 없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논문을 쓰시고 있고 사실 많은 천문학자들 뭐 앨런 구스 같은 사람들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없다고 드러나는 게 더 오캄스 면도라는 면에서는 더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김범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많이 동의하고 여러 가지 실험적 증거가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것은 맞는데 애초부터 그 실험적 증거를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었던 기본 가정 자체가 틀렸으면 어떡하느냐 갑자기 소름 돋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게 구체화가 되고 논문으로 출간하시면서 더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장인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학설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암흑 물질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암흑 에너지까지는 굉장한 애도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정설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의문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기존의 관측에서 사용했던 게 이제 타입 1A 초신성이라고 해서 폭발 순간의 최대 밝기가 일정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잣대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를 표준 촛불, 스탠다드 캔들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으로는 표준 촛불까지는 아니고 표준화 가능한 촛불이다. 그래서 스탠다이어블 캔들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보면 그 초신성 밝기 관측해가지고 표준화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복잡합니다. 온갖 요소를 다 적용해가지고 그런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다른 것들까지 이제 잘 매칭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건 번외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신호하고 노이즈를 구분하는 거는 과학, 공학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 그래서 SNR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런 공학들을 좀 공부하다가 과학들을 공부하다가 항상 이런 것들을 제일 잘 만든 알고리즘이 어디서 비롯됐나 보면 다 천문학으로 가요. 사실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거는 10년 전에 있었던 그 중력파 관측에서 10의 마이너스 20승, 10의 마이너스 21승 수준의 엄청나게 미세한 스트레인을 감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이즈 처리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수학적 근거가 뭐냐? 사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재현이 되고 결국은 시그널을 잘 분리해서 알게 된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특히 표준 축강 같은 것들은 데이터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십 개 정도? 근데 그것들에 항상 증언한 모드라고 이것을 피팅을 해갖고 우리가 사실 거리를 다시 역추적하는 거잖아요. 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생각보다 커요. 근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시그널로 믿을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모델들을 맞추고 결국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전형적인 과학혁명의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